천안시의 기초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올바른 시민의식 회복이라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그 하청기업의 갑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6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 빵을 좋아하는 400여 팀이 천안에 모입니다. 최근 세계적 주류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역의 양주업체 레투보틀의 이동원 대표가 천안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장직을 잃었던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7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세현 현 시장의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6월 2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그동안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보도에서 천안TV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응급조치에 불과하며 정말 필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천안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기초질서 회복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최양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리ኳ니 공공정책대학원의 키시오와 마부바니 교수는 싱가포르는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전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했다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을 뒤덮은 교통시설물과 불법 주정차, 그리고 보행권 침해 등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금 천안은 질서 실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러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시민의식과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단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된다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는 자체적인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단속 시스템과 함께 시민 참여를 병행하는 시스템은 조금씩 시민들 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탈퇴 이런 거를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긴 해서요. 그래서 아마 만족을 많이 하시니까 그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천안시는 현재 동남구와 서북구에서 각각 고정형 CCTV를 주로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형 단속도 병행하는데 이는 각 구청마다 2인 1조, 2개조, 즉 4명에 불과해 촘촘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은 2개조로 돼 있죠. 4명이 2인 1조로. 워낙이 이제 단속 요청 사항도 많고 2개조 가지고서는 이제 좀 부족하자. 인력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이 또 단속을 했어도 다른 사람 눈에는 또 안 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선진국정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도와 시민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초질서는 시민의식에서 시작되고 행정은 그것을 지탱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불법이 일상화되고 무관심이 반복될수록 도시는 쇠기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천안시가 앞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시스템과 시민 중심의 문화로 나아간다면 교통시설물 없이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의 이른바 갑질에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하청기업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130여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중도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에 본사를 둔 자동차 설비 전문 중소기업 주식회사 ON. 이 기업은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인 우신시스템과 130여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각형 배터리 조립라인 설비 개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납품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지만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동안 저희가 그 우신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장비 개발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뭐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장비조차도 스페인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죠, 절도. 오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함께 현대모비스 서울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우신 시스템의 횡포를 현대모비스가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우신 측은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약속된 26일 대면 협상 당일에는 본사 방문 없이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엔 측은 이미 110억 원 이상의 실비가 투입됐고 100여 명의 인력이 야간 작업까지 동원됐지만 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신을 신고한 데 이어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그때 옛날에 답습, 과거의 문화가 지금에서 여기서 우리 2차 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에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현대모비스 측은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엔과 한국노총은 현대모비스가 간접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 현대모비스 본사업 시위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우신 시스템 측은 편파 보도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지만 기자의 반론 보장을 위한 서류 요청에는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늘 14일 천안에서는 전국의 빵지 순례단이 모여 함께하는 빵빵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천안시가 모집했던 빵지 순례단은 400팀 모집에 2,300여 팀, 7,200여 명이 지원해 무려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천안에 모여 천안의 빵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자원도 전국에 알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은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빵 투어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빵빵데이가 빵지순례 빵빵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8개 참여업소에서 늘어난 77개 지역 빵집과 함께 진행하며 맛과 건강, 지역성을 두루 갖춘 빵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우유와 찰현미도 증정합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빵지순례단도 규모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관내 200팀, 관외 200팀 등 총 400팀 1,200여 명으로 운영되는 빵지순례단 모집에 2,386팀 7,200여 명이 신청해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지 순례단도 작년엔 300팀이었는데요. 올해는 400팀 1,200분이 참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하면서 400팀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한 2,400팀에 7,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추첨을 해서 400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77개 그 빵집을 2개 빵집하고 천안 8경 한 군데를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와 더불어 사전에 모집한 140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호두과자 만들기, 컵케이크 꾸미기 행사도 기다리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빵 놀이터 행사도 운영됩니다. 이명렬 국장은 참여업체 중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복돼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자칫 동네 빵집들의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프랜차이즈들 가맹점 역시 소상공들이라며 단 이들의 경우 빵지순례단이 방문하는 빵집에선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기업일지 모르지만 여기 빵집은 사실 가맹점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소상공인이다 보니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참을 시키고요. 프랜차이즈는 빵지순례단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했는데 가맹주는 어쩌면 소상공인이에요.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해 천안의 시스터 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랩투보틀은 천안의 특산품인 배를 활용해 증류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최근 이들이 생산한 증류주 피어팩트가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천안과 천안의 배 역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랩트보틀의 이동원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천안시에서 인증한 시스타 기업에 선정된 주식회사 랩투보틀은 지역 특산품인 천안배를 활용해 증류주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인 피어팩트는 최근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5 몽드 셀렉션에서 국내 술로는 최초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한국 양조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동원 랩투보틀 대표는 몽드 셀렉션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마치 스팸인 줄 알았다며 그만큼 놀라운 소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만난 세계인들도 한국 배로 만든 술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시상식을 하니 꼭 와야 된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요. 마지막 연락을 받았을 때 신종 스팸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아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고요. 프라하에 이제 제가 가서 전 세계에서 모이신 많은 분들과 이제 인사도 나누고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생명화학공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까지 따낸 이 대표는 자신의 전공을 양조산업에 접목해 자신만의 생산 기술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을 통해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이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석유화학 공정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화학 공정 부분에서 많은 이제 설계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양조 공정이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발효, 증류, 숙성 공정이거든요. 현대 과학 기술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된 기술들을 양조 공정에 조금씩 적용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이 피어팩트라는 제품이고, 자그마한 지역의 양조 기업으로 출발한 랩투보틀. 이들의 꿈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동남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나섰는데요. 충남도는 이곳에서 개최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동남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길을 열기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상담회에서는 14개 식품기업과 소비산업재 분야 12개 기업 등 총 2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78개의 바이어들이 참여해 충남 기업 제품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상담에서는 총 220건, 2,623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18건, 815만 달러의 규모의 수출량의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보령수산은 단독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양의 각서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을 격려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김과 화장품 등은 유럽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이라며 이번 상담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고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약 7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오세현 현 시장의 부정부패를 규탄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이를 밝히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시장직 낙마 후 7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시장직 중도하차와 재선거를 유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세현 전 시장은 제가 아산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저를 고발했고, 선거 실무진이 배포한 보도자료상 표현의 오류가 엄격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당시 후보였던 제가 책임을 지고 아산시장직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민선 8기 아산시정이 중단되고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 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오세현 현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풍기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민선 7기 시장 재임 당시 사익에 눈이 멀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자신의 부인의 땅 1,300여 평을 포함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패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 모두의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됐던 사건은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이지만 오 시장 측은 지난 재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 의혹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며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 전 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아산시의회 풍기역 관련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공익감사 청구 자료 공개, 개발구역 내 오 시장 부인 소유 토지 제외 및 자연녹지 환원, 아산시의회 관련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반부패 시민감사단을 조직해 더 이상 시정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7개월여 만에 정치적 행보를 속개한 박 전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앞으로 아산시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지난 2년간 무려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안과 아산,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는 평균보다 25배가 넘는 수치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25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출연금은 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보증배수 12배를 적용할 경우 총 4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가능해집니다.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쌍용동의 한 보행자 전용 통로에 버젓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이것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천안TV 취재에 발맞춰 천안시가 발빠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쌍용동 1913번지 일대에는 명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행자 통로인 곳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곳에는 주차가 엄연히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천안시 교통정책관은 현장 확인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발표한 2025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습니다. 순천향대 등에 따르면 이번 예비지정은 전국 81개 신청대학 중 25개 교가 선정된 결과이며 중남에서는 순천향대를 비롯해 천안의 연암대, 서산의 한서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과 연계해 혁신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병국 총장은 이번에 예비 지정은 순천향대가 AI 의료 융합이라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국은 물론 천안 지역 정치권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대선을 위한 분주함이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한 움직임들이라는 게 지역 정계 인사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자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표현보다는 이것을 주도한 특정 정치인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짙은 게 사실입니다. 명분은 대선 승리, 하지만 실리는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이들의 속내가 시민들에겐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천안 시민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정치적 이용과 선심성 행보에 지쳐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지 선언이나 얼굴 알리기가 아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력입니다. 천안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치정용 이벤트가 아닌 진정 변화와 책임 있는 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진짜 지역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었는지, 선거판을 경력 관리의 무대로 소비했는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은 무척 냉철하고 정확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정치인이라면 보여주기가 아닌 바꾸기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